소름 끼치는 버섯 비닐하우스.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부산하게 움직였죠. 개강 일주일 전에 상경해서 기숙사도 오픈 전이라 삼박굿집에서 일단 기거하면서 그동안 별일 없었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안부 묻고 합니다. 개강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하루는 오전 수업 마치고 기숙사에 점심 먹으러 올라가는데 삽자루를 든 수명의 학생들이 종균장 쪽으로 올라가더군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엉망이 되었다고 정리작업한다고 농거 애들이 올라가더군요. 개강하고 첫 주말이라 삼박굿이랑 임장사랑 여러 새들 기숙사에 모아놓고 또 술잔치를 벌였죠. 그때는 컴퓨터가 아주 귀해서 제 방에 있는 컴퓨터로 애들이 레포트 많이 쓰고 하던 때라 밀린 것도 있고 타이핑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해서 애들 줄줄이 불러다가 노가다 시키고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또 종균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학 바로 전날 농과에서 종균장 때문에 회의가 있었답니다. 하도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굿이나 뭐나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교수님들의 반대와 학교 측에 알려져서 좋은 거 없다고 그냥 무마했다고 하더군요. 막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기숙사 문이 덜컥하고 열리며 막 술심부름 보낸 1학년이 들어와서 선배들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종균장 쪽으로 웬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벽시계를 올려보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웬 종균장에 사람이 갈까 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계속 술 마십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했지만 모두들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다음날 비가 몹시도 많이 왔습니다. 일요일 내내 비가 무진장 내리더군요. 전 기숙사에 들여박혀 하루 종일 디아블로 1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녁 때쯤인가 기숙사 너머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앰뷸런스인갑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불났나? 아니면 사람이 다쳤나 정도였죠. 월요일 아침 첫 수업을 들어가는데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뭔 일인가 했죠. 어제 일요일 저녁 한 학생이 교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더욱이 그 치인 사람이 교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던 농거 교수님 와이프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따로 생활하시던 기숙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일요일이라 집에서 아내가 방문했었고 저녁 늦게 돌아가려고 나서던 참에 교내에서 차에 치이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신 중이셨다고 하네요. 전 띵했습니다. 어제 저녁 기숙사 너머로 들리던 앰뷸런스 소리가 바로 이 사고 때문이었네요. 아니 교내에서 무슨 운전을 그렇게 했나? 교내에서 속도 낼 때가 있나? 그래 운전은 누가 했대? 그것도 농고 학생인데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한 차도 친구 차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 인생도 쪽났고 더욱이 임신하신 분을 치어서 두 생명을 빼앗았으니 미친놈 운전면허도 없는 녀석이 술이 떡이 되도록 처마시고 교내에서 운전을 왜 하니? 전부 욕짓거리를 해댑니다. 그렇게 며칠이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 영 뒤숭숭합니다. 그때 농거에서 저를 찾는다는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농과에서 왜 날 찾을까? 이상한 기분에 농과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4학년 과대가 절 찾았더군요. 슬며시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더군요.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니라 대패 삼겹살집. 마침 주인 아저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보더니 후다닥 일어나더군요. 4학년 과대가 그 귀신에 대해서 먼저 묻더군요. 그래서 처음 본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4학년 과대가 이어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며칠 전 사고 낸 학생이 바로 방학 전 종균장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학생이었더군요. 4학년이고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이었는데 4학년 과대가 이야기하기를 그 학생이 그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3명이 함께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같이 주위 한 바퀴 둘러보고 내려오고 잠시 소변이 마려워 근처에서 일을 보는데 나머지 2명은 내려오고 있었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겠죠. 다들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아기를 보고 돌아서는 순간 그 소복 귀신을 본 것입니다. 엉겹결에 도망친다고 비닐하우스에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4학년 과대 말로는 그 학생이 정말 활달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한 녀석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친구들 말로는 방학 동안 취업 때문에 도서관에 많이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영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 하더군요. 더욱이 이상한 것은 이 친구가 담배를 많이 피는 애연가였는데 아무도 담배 핀 적을 본 적도 없고
담배를 권해도 피지 않았다는군요. 다들 그냥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라고 그냥 넘겼답니다. 개강 후 처음 맞는 일요일날 4학년 회식이 있었고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혼자 횡설수설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나고 말았죠. 4학년 과대가 말한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여기에는 그냥 사고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4학년 과대 말로는 단순히 자신의 추측이라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과대가 1학년 때, 즉 종균장 공사를 하기 전이었죠. 마을 이장이 무덤터 운운하고 학교 측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종균장 담당이셨던 교수였던 분이 사고 나신 사모님의 남편인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젊은 교수님이라 그런 미신은 믿지 않으셨고 현실적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던 거죠. 젊은 교수님은 그 봉분 비스무리한 자리를 검토하던 중에 좀 더 세밀히 조사하지 않고는 바로 밀어버리셨다는군요. 그리고 학교 측에는 봉분이 없다라고 보고했고요. 사실 그 부분은 평탄화 작업만 하면 됐던 부분이었기에 쉽게 밀어버리신 거더군요. 그 이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모르게 귀신 소동이 났었고요. 지금 4학년 과대가 2학년일 때 아주 심했다고 했는데 과대가 2학년 마치고 군에 갔고 다시 복학하니 귀신 이야기는 깨끗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삼겹살집 아저씨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고깃집이 이 부근에서는 유명해서 종종 교수님들끼리 회식하러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아저씨는 구술해서 영혼을 달래주면 된다고 넌지시 던진 모양입니다. 농거 교수님들은 상당히 고민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교수진이 움직이면 모양새도 안 좋고 그때 반대가 심했던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책임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학교 측에는 알리지 않고 방학 기간을 통해서 삼겹살 아저씨 주도하에 아무도 모르게 날 잡아서 굿을 하기로 했답니다. 당시 그 동네 유명한 보살님이 계셨던지 굿을 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다들 고개만 끄덕이며 귀신 소문은 추억 속으로 떨어졌었죠. 그게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 다시 귀신이 나타난 거죠. 제가 최초 목격자일 겁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지. 저도 4학년 과대도 삼겹살 주인 아저씨도 몰랐습니다. 4학년 과대는 지금 농과의 귀신 얘기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귀신의 저준이 뭐니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답니다. 아내하고 자식을 잃은 그 교수님은 거의 반실성 상태라네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굿을 버릴 것인지 단순 사고로 넘어가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날 소주가 아주 쓰게 느껴졌습니다. 기숙사로 들어온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한 가지가 제 기분을 마구 억누르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2층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약간의 실마리 같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편입시험 보기 전에 이 학교에 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대학교의 교수님 추천서를 들고 온 날 말입니다. 그때가 2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 주 토요일 3박 9시랑 임장사에게 내일 삽 가지고 학교 나오라고 해두었습니다. 일요일 기숙사에서 3명이 점심을 먹고 삽자루 움켜쥐고 종균장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살펴보다가 어렵잖게 이번 겨울 제가 모닥불 피우려고 파두었던 조그만 구덩이가 보이더군요. 그때 몹시도 추웠기 때문에 땅이 많이 얼어 있어서 곡괭이로 찍었던 기억도 나고 봐라 바로 이 자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 그때 공사 전에 사진 본 거 기억나지? 이 자리가 조금 불룩했었어. 형님 그러다가 뭐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우리 파지 맙시다. 시끄럽다 자식이 겁은 많아가지고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썰어야지. 잔말 말고 타보자. 이제 더위는 끝자락에 걸려 있었지만 조금 몸을 움직이니 덥더군요. 마침 가지고 간 1.5리터 콜라를 들이키고 담배 한 대씩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입학 전에 우리 거 이 교수님 뵈러 오지 않았겠어? 그때 교수님 뵙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데 조교가 사람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서 종균 파종하는 거 도와준다고 했어. 우리 팀 3명인가 4명이 먼저 올라왔지. 그때 조교가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모닥불이나 피우자고 해서 나랑 김PD랑 조PD랑 여기 구덩이 파서 모닥불 피웠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근데 며칠 전에 자꾸 요 자리가 밟히더라고. 괜히 나 혼자만의 생각 같지만서도 이 자리가 무덤 자리가 분명한 것 같아. 여기까지 말하니까 삼박굿이랑 임장사가 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 찝찝한 기운이
얼굴 위로 올라온 것을 여실히 느꼈죠. 신경 쓰이는 거 있어? 우리 그냥 확인해보자. 제가 삽을 들고 힘껏 파기 시작했는데 박하니 삽에 뭔가 걸리면서 잘 안 들어가지더군요. 이게 뭐야? 확 삽을 들어 올렸는데 뭔가 허연 것이 쭉 달려 나왔습니다. 우와, 형님. 전 엉덩 방아를 찧으면서 주저앉았죠. 임장사는 삽을 공중으로 팽개치더니 뒤로 후다닥 내빼고 놀란 가슴 겨우 진정시키고 보니 하얀 명주천 같더군요. 오래 묻혀 있었던 듯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됐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하얀 명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 50cm가량 딸려 나왔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기겁을 하겠더군요. 형님 그만해요. 이러다 진짜 일야겠어요. 뼈다귀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봐. 전 딸려 나온 명주천을 잡고 힘껏 힘을 주고 뽑아봤죠. 의외로 쉽게 쑥 딸려 나오더군요. 명주천 끝부분에 뭔가 두툼한 게 뭔가를 싸고 둘둘 말아서 묻어놨던 것 같았네요. 뭉쳐진 그곳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니 묘한 느낌이 전해지더군요. 형님 진짜 그만둬요. 아이 이 새끼들 말 맞네. 가만. 이거. 전 둘둘 말려진 부분을 살살 풀어보니 뭔가가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거의 다 사가서 확인이 어려운 부적 같은 종이 몇 짝. 왜 부적인 것을 알았냐 하면 주사 부분은 여실히 남아 있었거든요. 곡식 종류인가 쌀인지 보리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몇 가지. 그리고 비녀. 옛날 할머니들이 머리에 꽂고 다니시던 아주 평범한 일반 구리 같은 비녀더군요. 사실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저 자신도 이거 못할 걸 한 것이 아닌가 소름이 쫙 오르면서 뒷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대낮인데도 왠지 주위가 어둑어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싸르륵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소복 귀신이 옆에 있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수하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저도 이럴진데 삼박굿이랑 임장사는 저를 귀신 보듯이 그 순간 이상하게 여서 그만둬도 될진데 기분이 참 싸하다고 해야 하나 찝찝하다고 해야 하나 한편으로 계속 파보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 강하게 쏟아나더군요. 에라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이젠 좌우폭을 늘려가며 구덩이를 마구 파내려갔습니다. 한 무릎 정도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 잠시 멈추고 담배 한 대 피려고 나왔죠. 야 삼박굿 교대해. 나 담배 한 대 피려니까 네가 파봐. 삼박굿 완전 개똥 씹은 표정으로 삽을 건데 봤더니 에이씨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진짜 무덤이면 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열심히 파대기 시작합니다. 한창 장초를 꽁초화시키는 순간인데 형이라고 부르는 다급한 삼박굿의 비명 비슷한 놀람의 외침을 듣고 후다닥 가봤죠. 둘.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석판 비스무리한 즉 자연석이 아닌 분명 인공적인 석판 같았습니다. 삼박굿이 제일 처음 갱돌인 줄 알고 파내려고 좌우 흙을 드러내다 보니 전체 모양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무거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합시다. 뭔 것 같습니까? 관뚜껑이지요. 관뚜껑 말입니다. 녀석 그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여실히 보였죠. 비켜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삽으로 주위 흙을 계속 퍼내자 혹시나 했는데 딱 관 사이즈더군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관이라면 우리가 판 곳이 제일 끝부분 같았습니다. 구덩이가 폭이 한 1m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법 폭을 넓게 판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구덩이 가운데로 석판의 끝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부드러운 흙이고 돌멩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주먹 크기 이하의 잔돌 정도인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관이라 짐작고도 남을 듯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관이란 보통 나무로 만들지 석판을 쌓아서 관들 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무당이 설명해 주었는데 이곳은 지세가 있어 묘석을 쓰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재를 이용한 석관을 써야 되는 땅이라고 만약 묘비를 세우거나 공분 주위에 돌이 쌓여 있으면 안 되고 관은 목관이 아닌 석관을 써야 되는 곳이라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파댔다가는 삼박굿이 저한 대쳐서 기절시키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여기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파댈 이유도 없었고요. 대충 주변 정리만 살짝 해놓고는 쏜살같이 달려내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제 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 3명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왜 그리 불어대는지 기숙사 창밖으로 뭔가 시커먼 것이 지나가는 듯한 환시현상에 시달리며 음악 크게 틀어놓고 다음날 날 밝자마자 김홍 사문관의 학과 사무실로 날아갔죠. 조교 선생님 출근 기다라는 그 시간이 마치 헛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자판기 커피와 담배만 아작내면서 3명이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죠. 드디어 조교 선생님이 오시고 3명이서 폭풍우 쏟아지듯 어제 일을 까발렸습니다. 조교 선생님 황당하게 눈 뜨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현장으로 같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장소를 보시더니 농과에 연락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우리 3명 둘러싸고 이야기해달고 졸라대고 마지막 수업 끝나고 학과장 교수님께 불려가서 정말 대질나게 야단 맞았습니다. 니들이 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정말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 매일 관 속에서 그 소복 귀신이 터 나온 꿈을 꿨습니다. 울방은 총 4명이 쓰는 방이었는데 그날 하루는 3명이 다 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해한 상황이지만 그날 정말 무서웠더랬습니다. 제가 2층 침대를 썼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던지 새벽까지 불 다 켜놓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곤히 잠을 잔 것 같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어둠. 분명 불을 다 켜놓고 문 잠그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 있더군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려서 거의 기다시피 스위치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위치는 입구 부분에 있었죠. 침대에서 기다시피 내려와서 입구 쪽으로 침 삼키며 다가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인지 어둠에 적응이 안 돼서 마치 칠흑 같았습니다. 가슴이 쾅쾅거리며 쏴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손을 더듬더듬 거리다가 스위치가 아니고 문 손잡이가 닿더군요. 문이라도 열면 복도에서 빛이 들어오겠구나 해서 문을 싹 열었죠. 다행히 복도에서 조금이나 빛이 들어오더군요. 고개를 내밀고 저편을 바라보니 을스년스럽게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아오 씨발. 반대편 복도 끝부분에 정말입니다. 하얀 뭔가가 복도 중간쯤에 매달려 있더군요. 그 치렁치렁한 긴 머리하며 손도 발도 안 보이는 차림새하며 단지 그뿐 비명도 없습니다. 헉 하면서 숨이 딱 멎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문을 쾅 하고 닫았는데 오른손이 자동으로 스위치를 찾아서 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는 순간이면 그 순간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주인을 살려야겠다고 본능적으로 움직인 나의 오른손에 무한한 경애와 존경을 표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달아난 상태였으며 극도의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이 번쩍 켜지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던 감각이 다시 돌아와서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전 문 손잡이를 움켜 쥐고 사력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모셔고 들어오도록 말이죠. 왜 그랬냐고요? 전들 알겠습니까? 미친 듯이 밀어붙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시발전년이 벽 뚫고 들어오면 좆된다였습니다. 몇 분, 10분, 20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그 지랄을 떨고 있었는지. 어떤 놈의 방문이 열리고 누가 쓰레빠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숨이 폐부 깊숙이 틀이 몰라 오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며 얼굴을 쓰다듬는데 얼굴이 흠뻑 젖어 있더군요. 잽싸게 문 열고 나와보니 막 어떤 녀석이 제 방을 지나가고 있더군요. 팬티 차림의 쓰레빠 신고는 화장실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없었겠죠. 재빨리 그 녀석을 따라 화장실 가서 머리에 찬물 끼어 꼬는 녀석이 일 끝내고 나올 때 따라 나와서 다른 놈 방에 기들어갔습니다. 후배 녀석 방이었는데 신나게 퍼즐러 자고 있더군요. 그 녀석 죽일 듯이 깨어서는 제 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놀란 토끼 눈 뜨고 잠에 들 깬 상태에서 저를 봅니다. 선배 꼭두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응? 혼자 심심해서 그만 자라. 아무도 없어. 아이씨 선배 무슨 일인데요? 저 잠자리 바뀌면 잠 잘 못 자는데. 시끄러워. 그만 내 밑에서 빨랑 자. 녀석 정말 귀찮은 듯 왕짜증 나는 표정으로 불을 끄더군요. 차마 불 끄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나마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안도감에 이불 뒤집어 쓰고 발발 떨었죠.
갑자기 누군가 라고 흔들길래 부스스 일어나니 삼바굿이 보였습니다. 형님 수업 안 들어가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그날 수업 받는 둥 마는 둥하고는 수업 끝나고 삼바굿집으로 원정 갔습니다. 녀석이랑 소주 한 잔 노가리 풀다가 간만에 꿀잠을 잤네요. 그렇게 이번 주는 삼바굿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다음날 서서히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서는 다시 평온한 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왠지 삼겹살이 땡겨서 우리 3명은 대패 삼겹살 식욕식당으로 고고했죠. 그날 4명이서 삼겹살 10인분 넘게 마시고 소주 대병 깠습니다. 왜 4명이냐고요? 주인 아저씨까지 4명이었습죠. 그날 그니까 우리 3명이 관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었더군요. 농권은 발칵 뒤집어졌고 사람 통제하고 인부시켜서 드러내보니 역시 관이었답니다. 헌데 그 관을 처음 발견한 것이 놀랍게도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이셨더군요. 인부 몇 명이 이상하다고 보고했고 현장에서 교수님이 그 석관을 보셨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덮으셨다고 하네요. 어차피 여기는 땅 팔 일도 없는 곳이고 종균 작업장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덮었다는군요. 학교 측에서는 공사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던 터였고 괜히 멀어도 나오면 신고도 해야 하고 허가 나오면 이장해야 하고 또 이장 비용이 들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겠지요. 시간도 다 허비하고 그러니 아무 일 없듯이 무마시켰더랬어요. 근데 작업 끝나고 귀신 소동이 벌어져서 학교 측에는 보고 안 하고 방학이라는 틈을 이용해 구술한 거였습니다. 그 뒤로 귀신 소동은 없어지고 다시 제가 나타나서 불 피운다고 구덩이 판 것이 그 자리였는데 자 모든 일의 시초가 저더군요. 아직도 끔찍합니다만 그때 부당이 국거리하면서 비책인지 뭔지 그 땅 속에 부적을 명주에 싸서 묻었고 그 위에 다시 앵마기 처리를 해놓았는데 제가 겨울 꽁꽁온 땅을 판다고 목등이로 찍어서 파는 거고 그 꽁꽁온 한 덩어리 흙 속에서 두 번째 앵마기가 뽑혀서 나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무당이 종균장 비닐하우스 흙 속에서 발견했다더군요. 아마 그 꽁꽁온 흙덩이가 녹아서 다시 펴졌고 비닐하우스 흙보수 작업할 때 주위에 흙퍼 나르면서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그 앵마키 한 것이 딸려 들어간 거겠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귀신. 무당 말로는 젊어서 병들어 죽은 처녀라더군요. 그래서 비닐을 넣어두어 결혼 못하고 처녀로 죽은 원혼을 달래주는 동시에 음식을 넣고 이거 드시고 비녀도 가지시고 하늘 달리시고 다시 나오지 마시라고 그 위에 강한 앵마기를 한 거였는데 그 앵마기를 제가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제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책임자셨던 젊은 교수님 부인 되시는 분이 사고로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 처녀 귀신의 복수라고 해야 할지 정말 우연한 사고라고 해야 할지 그때는 모두들 귀신의 복수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요 며칠 전 무당이 다른 곳에 터져봐 놓고 이장했다더군요. 그러니까 대충 맞춰보니 제가 기숙사에서 귀신 본 날이 이장한 날이었습니다. 종균장 쪽의 사람을 통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몰랐거든요. 끔찍한 사고사에 그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숙사에 기어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해서 편안하게 잘 잔 걸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 한 보름 동안 귀신 이야기에 학교가 술렁거렸는데 아무런 목격담이나 사고사 없이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때는 종균장에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 길고 길었던 종균장 이야기를 마칩니다.